안녕하십니까, 장혜성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투자 비결, 임대료가 오르는 물건에 투자하라. 매우 중요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동산 재테크의 핵심이죠. 대개 아파트를 투자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가 오르는 물건에 투자라는 말 자체를 모르죠. 이해를 못하죠. 예.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부동산 규제책이 일어나고 또 소비 심리가 식어버려 가지고 가격이 확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사실 좀 불안하고 불확실한 투자죠. 그러나 임대료가 오르는 투자는 굉장히 확실한 거죠. 왜?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른 물건에 투자하면 매월 현금 창출만 될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상당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수들이 즐겨 쓰는 그런 부동산 재테크죠. 자, 오늘 한번 확실하게 요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임대료가 오르는 물건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임대료가 오르는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도 아파트 살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많이 선점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야 돼요. 예, 그래서 주택으로 임대 수입을 올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축 빌라가 공급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축 빌라가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 동네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많으면 신축 빌라가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과잉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또 만약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라면 그 신축 상가들이 막 들었으면은 공급이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처음에는 적어뒀다가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새 건물이 많을수록 공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헌 건물이라든지 빈 땅이 많으면 아무래도 많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리고 유동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상권이 확장되거든요. 예. 그래서 젊은 층이 유입이 많이 돼야 됩니다. 왜? 소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소비 성향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 단지를 가서 볼 때도 그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려면 젊은 층들이 계속 들어와서 손바꿈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면 그분들은 이제 이사를 아무래도 많이 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정체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공기가 좋은 곳일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그런 데는 가격이 잘 안 오르고, 공기가 나쁜 데일수록 젊은 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러죠. 자, 그래서 유동인구가 계속 늘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대중교통망이 일단 확충이 돼야 돼요. 특히 지하철 같은 거. 그래야지 유동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겠어요. 그런데 이런 대중교통망 확장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다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대중교통망이 확충되면 인구 집중 유발 시설 같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화점, 할인마트, 병원 이런 게 아무래도 들어오면 집가가 상승하죠. 학교라든가 뭐 이런 게요. 예. 그래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는 곳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 가지고 신규 아파트 대단위 단지로 바뀌는 곳, 이런 인근이 좋죠. 예. 그래서 대규모 개발 계획은 서울 2030 플랜 같은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보면 서울이 앞으로 어떻게 몇 년 후, 몇십 년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하면 되는데,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 중 하나가 이제 영등포, 용산, 그다음에 강남, 그리고 이제 한양, 도성이잖아요. 그래서 강남이나 한양, 도성은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거의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먹을 만한 어떤 그런 그 이익이 적죠. 하지만 영등포, 용산은 굉장히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이 이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임대료가 오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임대료가 오르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현재 수익률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지만 현재 수익만 갖고 투자하면은 나중에 환급성도 떨어지고 나중에 가격이 안 올라서 애물따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익률보다는 미래 수익률에 투자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현재 수익률이 뭐 5%, 4%, 5%밖에 안 나와도 이 나중에 수익률이 올라가서 7%, 8% 이렇게 되는 게 좋지. 지금 수익률이 10%예요. 그런데 계속 안 올라.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임대 수익률 공식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한번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임대료의 10%를 영업손실금으로 봐요. 공실도 있을 수 있고 뭐 수리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뺀 금액을 자기 자본금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자기 임대 수익 나오죠. 예. 그래서 내 임대 수익률이 얼마인가 한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임대 수익률보다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많이 받으면 임대 수익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요 임대료가 나오는 요 물건이 저평가된 거냐, 고평가된 거냐 이렇게 보려면 자, 아까 그 4.32%의 물건이 그 바로 위에 있는 거요. 여기에 그 시장 환원율, 이 시장 환원율은 이 동네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대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만약 5%다. 예,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5%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 물건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면 내가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저평가된 물건에도 이것이 정말 저평가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약간 조작된 건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5% 이하면 고평가돼 있어서 좀 비싸서 이런 경우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좀 깎아야 되겠죠. 자, 임대 수익률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1년에 임대료가 2,400만이 나오는 물건이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내가 사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네 시장 환원율, 기대 수익률을 조사하면 돼요. 비슷한 사례의 부동산을 한 3개를 샘플을 뽑아서 여기가 한 달에 얼마씩 받는가를 뽑아내면 그래서 평균을 내면 시장 환원율, 임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눠줘요. 만약 5%다. 이 지역의 시장 환원율이 5%다. 그러면 나눠주면은 임대료가 1년에 2,400만 원 나오는 물건은 4억 8천만 원이 적정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강남이나 용산같이 이렇게 핫한 곳, 앞으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고 가격이 많이 오르고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곳이죠. 그렇게 되는 데는 3%뭐 이밖에 안 돼요. 네, 어떤 데는 막 2.몇 %도 이렇게 시장 환원율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수도권, 뭐 경기도 이런 쪽으로 가면은 뭐 7%, 10% 이렇게 기대 수익률, 임대 수익, 시장 환원율이 높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곳은 현재 수익률은 높은데 미래 수익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래 수익률을 한번 조사를 해보라는 얘기 제가 드렸죠. 자, 현재 수익률이 낮은 것은 거품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 가치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내가 얻어야 될 이익을 미리 내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수익률이 높은 것은 거품이 껴있지 않지만 미래 가치가 좋지 않아서 현금성이 떨어지고 자산 가치 상승에 여력이 부족하다는 거. 그것을 알고 내가 어떤 거를 투자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더 따져야 될 것이고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가치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예. 자, 자산 가치 상승에 투자하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대 수익률에 투자하는 거는 내가 매달 임대료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임대료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이거 물건을 내놨을 때 내가 원래 샀던 금액보다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거에 상관없이 소비자 심리라든가 또는 그 당시 상황에 의해서 어떤 거품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지만 임대료가 나오는 물건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계산적이거든요. 자, 임대료가 2,400만 원짜리를 만약에 6억에 사셨다. 그러면 매입 당시 임대 수익률은 4%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년, 뭐 4년 이렇게 지났어요. 그래서 임대료가 3천만 원으로 상승할 수 있잖아요. 임대료가 안 오르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잘 사시면 이제 오르는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올랐어. 이거를 내가 투자했던 금액이 6억이에요.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임대 수익률이 내가 5%로 상승한 거예요. 한 겁니다. 그때는 4%에 샀지만 지금은 임대 수익률 5%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 동네 그 시장 환원율, 기대 수익률이 4%면요. 이 물건은 내가 샀을 땐 6억이지만 지금은 7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7억 5천만 원에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7억 5천만 원에 팔면 내가 투자 금액은 6억이었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자산 가치 상승이죠. 바로 이것이 진짜 시세 차익이에요. 아파트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자산 가치가 25% 상승한 겁니다. 아파트는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낮죠. 지금도. 네. 왜냐하면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세요. 그래서 아파트를 임대 수익률을 올리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시세 차익을 거의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물건의 가격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어요. 아파트는. 그래서 아파트의 자산 가치 상승 역시 거품이고 불안하다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전문가나 고수들의 의견입니다. 예.
이거에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부동산에 아직 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대 수익률은 그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파트는 임대 수익률 내가 올릴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단독이나 다가구 또는 그 근리생활을 갖고 있다고 보면 내가 리모델링 이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을 아무래도 깨끗하게 인테리어하고 더 고급스럽게 만들면 임대료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면 그 부가가치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싹 오래된 건물은 싹 철거하고 새로 지어요. 또 개성 있는 인테리어를 하거나 지역에 맞는 업종으로 전환해. 그러면 그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임대료가 올라가므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되팔아 가지고 차익을 많이 얻어서 그렇게 재테크하는 연예인들 많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연예인들 한번 쭉 나왔 적이 있잖아요. 근데 뭐 연예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안목이 있는 분들은 물건을 단순히 사가지고 가격이 오른 다음에 이렇게 팔아가지고는 그렇게 재미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성형을 해주는 거예요.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쁘게 포장해서 어느 정도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인 거 하고 임대료를 한 1,300만 원 올려버리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산가치 상승이죠. 예. 그래서 임대 수익률을 올리면 매매가도 상승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그 아파트 일변도의 그 투자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서 한번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드시면 한번 실행해 보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